미세먼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위반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경찰서에서 자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허술한 출입 관리가 드러났습니다. 청주동물원에서 태어난 스라소니 3마리가 공개됐습니다. 벌써 청주동물원 스타 자리를 꿰찼습니다. 괴산 대학 찰옥수수가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재배 농가가 줄고 신품종의 도전도 거셉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선철도 동충지역 신설은 충주시의 강한 의지와는 달리 탐탁지 않아 하는 충청북도의 태도에 중앙정부는 현재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외부 여건 속에 시의원들이 관여된 때 아닌 갈등이 충주 내부에서 일고 있습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저녁 열린 충주 시민의 날 행사 중 동충주역 유치 시민 결의대회. 이날 행사 중 유치 결의대회는 애당초 본 행사 뒤 식후 행사 순서에 들어있다가 본 행사 앞 식전 행사로 예고 없이 바뀌어 진행됐습니다. 그러자 한 충주시 의원이 나서서 공지됐던 식순과 다르게 진행된 데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충주역 유치 추진위원들은 A 의원이 무대에 난입해 식전 행사로 바뀐 이유를 따지면서 큰 소리를 치고 방해했다며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시의원이라고 해서 목에다 힘주고 갑질하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 용납을 안 할 겁니다. 해당 의원은 민주당 천명숙 시의원으로 천 의원은 오해를 불러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날 걸기대회는 시민의 날 행사 취지와 순서에 맞지 않았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시민의 날은 그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이 꽃다발을 사서 많이 축하해주러 온 날이에요. 네, 영문도 모르고 오신 분들한테 걸기대회부터 하겠다 그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충주시의회 한국당 소속 의원들만 모여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어 동충주역 신설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대당의 이렇게 싸움처럼 비춰지는 것도 저희가 송구스럽고 혹시 다른 당 의원들과의 일이 있으면 또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자. 한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인 가운데 동충지역 신설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정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충북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대안도 없이 운행을 제한하면 도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통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월 15일 이후 충북에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일수는 9일. 당시 충북은 관련 조례가 없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내 전역에서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량이 오래된 5등급 차량은 충북에서만 11만 6천 대, 청주가 4만 8천 대로 가장 많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5차례에 걸친 간담회 끝에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늦추는 조건으로 충청북도가 제출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또 마냥 미룰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또 집행부에서 받아줬고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나가겠습니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인 점을 고려해 대안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청회도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좀 더 홍보도 하고 주민에게 좀 더 다가가서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5등급 차량이어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장착하면 운행이 가능해 충청북도는 연말까지 저감 장치 무상 지원 대수를 1,000대까지 늘리고 조기 폐차 지원 규모도 10,000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본격적인 옥수수철을 앞두고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대학 찰옥수수가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한 맛과 품질로 올해도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기대하는 가운데 생산량 감소와 경쟁 상대의 등장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성인 남성 평균 키를 웃돌 만큼 자란 줄기에서 옥수수가 하나씩 수확됩니다. 껍질을 까보니 알알이 가득 찬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철을 맞아 괴산 지역의 올해 첫 옥수수 수확입니다. 밤잠 안 자가면서 계속 물을 대주고 이래서 현재 지금 옥수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믿고 잡숴도 되고. 해마다 200억 원 안팎의 수익으로 괴산의 대표 농산물이자 효자 품종이 된 대학 찰옥수수. 올해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30개들이 한 상자에 15,000원에서 18,000원 선입니다. 다만 생산량은 지난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년 동안 농가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감소 추세였던 재배 면적도 지난해 조금 올랐다 올해 다시 200헥타르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소비 성향이 다양해지면서 농가 또한 품종 다변화를 꾀하기 때문인데 새로운 유통 경로로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형 마켓에 판매하는 그 유통을 확대하는 정책을 피고 있고요. 특정 그 편의점에 공급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서 괴산군과 농촌진흥청이 공동 개발한 신품종 황금맛 찰옥수수가 처음 시중에 공급될 내년은 더욱 녹록지 않을 전망. 대학 찰옥수수와 달리 우리나라 종자를 사용하고 괴산군에서만 재배가 가능해 세대 교체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의 반응과 이런 것을 검토한 이후에 이 대학 찰옥수수와 어떻게 병행해서 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단점을 보완한 신품종의 등장을 앞두고 20년 가까이 인정받아온 경쟁력을 보여줘야 하는 대학 찰옥수수. 쉽지 않은 길 속에 올해도 농가와 지역의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중요한 기점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동물원에서 멸종 위기종 스라손이 3마리가 태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공모를 통해 짓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태어난 지 2달 지나 갓 육식을 하기 시작한 멸종위기종 스라소니 새끼. 어미를 따라 물고 뜯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아직은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일주일 앞서 태어난 또 다른 스라소니 새끼 2마리는 종일 서로부터 장난치느라 하루가 짧습니다.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된 스라소니 새끼들. 벌써부터 청주동물원 스타 자리를 꿰찼습니다. 스라소니가 3마리를 낳았다고 그 어려운 건데 청주동물에서 낳았다 해서 일부러 왔어요. 신기하고 참 보기 좋았어요. 새끼 그 건드리는 어미의 그 마음도 알 것 같고. 개오자 또는 개오주라 불리며 우리나라에도 서식했던 스라소니. 지금은 환경부 1급, 국제적으로는 2급 멸종위기종입니다. 국내에선 2016년 서울대공원 1마리를 제외하곤 번식 사례가 없고 2 어미가 3마리를 한꺼번에 출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한 어미는 10살로 사람으로 치면 50살에 출산한 격. 환경 개선이 비결이었습니다. 청주동물원은 스라소니의 예민한 특성을 고려해 4년 전 매점 근처에 있던 축사를 조용한 뒤편으로 옮겼고 행동 풍부화를 위해 나무를 설치하고 축사도 자연 친화적으로 개조했습니다. 흙을 밟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어떤 산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번식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임신을 알고 나서도 행여나 스트레스를 줄까 싶어 극진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새끼 난지 모르게끔 저희 직원들도 저희 담당 사육사만 몰래 이렇게 살짝 먹이만 주는 그런 관리를 했습니다. 장비 소음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절 못하게 했고 빗자루질. 청주동물원은 이달 새끼들의 성별을 확인해 이름을 공모한 뒤 관람객들에게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40대 남성이 경찰서 건물에서 2시간 동안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 남성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경찰서 3층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지욱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한 경찰관은 경찰서 3층 복도 끝 창문 틀에 걸터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온 41살 정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서장 면담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경찰에 서운한 감정이 쌓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이제 부문 쪽이었어요. 그쪽에서 이제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게 고향에 와서 우리 앞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정 씨는 이 창문에 2시간 동안 앉아있다 경찰의 설득으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정 씨는 경찰서로 들어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문에서 근무를 서던 의경은 택시를 탄 정 씨가 직원인 줄 알고 그대로 들여보냈고 1층 현관에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다른 직원이 들어갈 때 손쉽게 뒤따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들어와서 이 현관 쪽으로 와서 출입문 열고 들어오는 직원 뒤를 따라 들어온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정 씨를 치료시설에 입원시킨 경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 집행 전 재집 문단속부터 철저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충주시 연수동의 15층짜리 아파트 한 세대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기를 마신 주민 8명이 목에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0대 여성이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총경급 정기 인사로 충북에서 9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장에 신희웅 충북 112 종합상황실장, 충주경찰서장에는 정재일 충북홍보 담당관, 제천경찰서장에는 권수각 충북보안과장, 음성경찰서장에는 강순보 충북청문감사 담당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충북홍보 담당관에는 박봉규 음성서장, 충북청문감사 담당관에는 남정현 충주서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정현우 교수가 제3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11명을 위촉했고 정현우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고 한 회 한 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중소지상파 방송사의 지원 실적 평가와 방송광고 매출 배분 분쟁 조정, 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성과 등을 심의해 방통위에 건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시종 조직위원장과 조기령 충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열린 발대식은 봉사자 대표의 결의문 낭독과 대회 개요 설명, 근무 방침 소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 30일부터 8일 동안 열릴 올해 세계무예 마스터십에는 일반 봉사자와 통역 봉사자 등 모두 900여 명이 지원해 종합상황실과 의료센터, 경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말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앞두고 무예의 인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회의가 충북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학술회의에는 한국의 전통무예 연구자인 김영만 경희대 겸임교수와 무예 인문학의 저자 최영국 한국전통무예연구소장, 무예를 철학적으로 접근한 송영석 계명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와 무예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앞으로의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개장 2주년을 맞은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방문객이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개장한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전망대에 137만 명, 짚라인 9만 명, 알파인 코스터 8만 명 등 2년 만에 모두 154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양구는 관광 수입만 66억 원에 달한다며 관광객 증가를 위해 모노레일과 슬라이더 등 시설 보완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달 8일에 개막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고 류장하 감독의 추모전이 열립니다. 지난 2월 암투병 끝에 향년 53세로 별세한 류장하 감독은 꽃피는 봄이 오면과 순정만화, 뷰티풀 마인드를 제작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고 류 감독의 작품이 특별 상영되고 함께 작업한 허진호 감독과 배우 최수영 등이 참여하는 라이브 뮤직 토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